250년 동안 당나라의 속국으로 지내는 그런 굴욕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발전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손실되었을 때 이제 복구하는 기법을 얘기하는 거고,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수사를 해서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노트북이 이제 불에 탔을 때 검찰에서 이 데이터를 복구해가지고 증거 자료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를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의학계에서도 수백 년이 지난 뼈 조각을 가지고서 DNA를 분석해가지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연령대가 몇 살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분석해내지 않습니까? 역사 프로파일링도 마찬가지로 문헌의 기록이 삭제되거나 이제 왜곡되었다 하더라도 왜곡된 부분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삭제된 부분은 어떻게 삭제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요. 조선시대에 많은 문헌들이 손실되었고 이제 불에 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기록들이 많이 왜곡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분석가님 제가 봤을 때는 자료나 단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의 실력차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도 그러하다.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백제와 신라에 대한 기록들은 대륙에서 일어났던 백제와 신라에 대한 역사를 기록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김부식과 이련수님께서 이 부분을 착각을 하고 나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역사라고 착각을 하고서 기록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강단사학계에서도 삼국사기를 온전하게 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륙 신라의 역사를 한반도의 역사로 이렇게 짜맞추기 되다 보니까 조금씩의 오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추가 하나 어긋나기 시작하면 계속 어긋나게 되잖아요. 이런 원리와도 같은 건데요.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에서도 이 부분을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4권의 책을 집필을 했고 학술지에는 30편이 넘는 논문을 기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책을 쓰거나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이제 연구 분야이거나 창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인데, 역사서를 정리하는 부분은 창작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각국에 그 정리되어 있는 그 역사서를 보고서 우리의 조선의 역사를 정리하는 게 그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려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정리해 놓은 그런 역사서들을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김부식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 있는 신라를 보고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대륙에 있었던 신라를 보고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김부식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 왜곡시키거나 누락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 삼국사기를 보다 보니까 김부식이 대륙 신라를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9세기 후반에 신라의 왕권 쟁탈전이라던가 황소의 난이라던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대륙 신라의 정권이 한반도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한반도의 신라와 대륙 신라의 정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물론 황소의 난이라던가 자연재해 때문에 대륙 신라의 귀족들이 한반도 신라로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반도 신라의 이 왕권들은 이미 국가가 강성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귀족들이라던가 이 왕족들이 한반도로 넘어가가지고 대륙 신라의 왕권으로 이어가는 행위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도 그러하다. 권력이라는 게 가족들끼리라도 부모 형제 간에도 사실 권력을 나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을 정탈하기 위해서 형제들도 죽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륙에 있는 신라의 왕족들이 넘어왔는데 이 권력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 사실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733년에 발해의 대무예가 등주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신라의 왕이 산동반도를 막으면서 황제에게 높은 직책을 다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신라의 왕이 영해군 대사로 관직을 이제 높여주면서 다시 발해의 북쪽을 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동반도에 있던 신라의 왕이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다시 한반도에서 대동강 북쪽으로 발해의 남쪽을 친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서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명백한 오류인데 김부식이 이 부분을 알면서 왜곡시켰을까? 아니면 몰랐을까? 이 부분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덕왕은 영해군 대사로 관작을 올려주고 다시
말갈이라는 것은 발해죠. 말갈을 공격해 했다. 이 삼국사기 기록은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다시 돌아가서 이 발해 남쪽을 육로로 공격하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고, 신당서에 보면 현지에서 발해를 공격한 것으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다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부식이 대륙신라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너무나 의구심이 듭니다. 참으로 대단하오이다. 만약에 전자라면 학자로서 너무나 양심이 없는 부분이고, 후자에 해당이 된다면 학자로서 무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평균 800년, 900년 전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학자들이기 때문에 평균 상위 1%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 학자들이 그 상태로 그대로 현대시대로 오게 된다면 평균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저는 한반도 고구려 백제 신라를 알기 위한 기록들 중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적물이나 기록들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기록은 광개토 태양비라고 보거든요. 광개토 태양비는 역사적인 유적과 유물로 보더라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록물로 따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광개토 태양비에서 역사 복원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광개토 태양비 같은 경우는 5세기 초에 그 장수왕이 만들어 놓은 비석이고요. 이 비석을 보면 한반도에 신라와 백제가 존재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부터 백제와 신라는 한반도에 존재했었고 고구려의 속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1년 신묘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를 파하고 시민으로 삼았다. 대륙에 있던 왜가 한반도로 건너왔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일본에 있던 왜가 한반도로 건너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락 10년에 광개토 태양이 군사 5만을 동원해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병이 이르자 왜적이 물러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군사 5만이 이르자 물러났다라는 거는 싸워보지도 않고 5만의 군사를 보고서 이제 왜군이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군의 군사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백제가 이런 왜적들한테 두들겨 맞았다라고 한다면 이 백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백제의 근초광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대성을 이루고 땅을 빼앗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나 이제 종복 전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강대국이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백제는 한반도에 있는 백제가 아니고 대륙 백제를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광개토 태양비에는 예로부터 백잔을 속민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백잔이라고 한다면 이제 백제를 낮추어 부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백제를 낮추어 부른 게 아니라 대륙에 있던 백제의 국민들, 이런 잔존 세력들이 이제 한반도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백제의 잔존 세력들을 이제 고구려가 백잔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백제의 잔존 세력에만이 고구려가 이 백잔들을 속민을 삼을 수가 있는 거지, 얼마 전까지 근초광에게 두들겨 맞았는데 그 백제를 속민 삼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백제를 낮추어 부를 자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속민 삼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명불허전이요. 고구려의 5만의 군사가 도달하자 이에 질에 겁을 먹고 왜군들이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왜군들에게 두들겨 맞은 백제인데, 그 얼마 전에 또 위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20만 대군을 백제가 막았단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위나라가 미국처럼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어떤 백제와 신라 같은 경우는 강력한 국가의 형태로 이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여진족이라던가 이런 부족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런 부족의 형태로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계속 설명을 했지만 신라 같은 경우도 전쟁을 피해 가지고 한반도로 이제 이주를 한 것 같고, 백제 같은 경우도 전쟁을 피해서 한반도로 이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발주자로 왜같은 경우도 이제 바다를 건너서 한반도로 이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팩트 같아요. 다들 잘 들으셨어? 그리고 자꾸 광개토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개토 태양이거든요. 태양 같은 경우는 황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왕 같은 경우는 일개 국왕인데 이 국왕의 존칭을 높여가지고 대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컨대 세종대왕이나 종조대왕 같은 경우는 이제 명나라의 이제 신하국이라고 해가지고 명나라 같은 경우는 황제폐하라고 부르고, 황제국의 신하의 국왕을 부를 때 전하라고 부르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의 세종대왕이나 종조대왕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왕 전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광개토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폐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황제폐하, 태양폐하.
같은 이제 동급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대륙 동쪽에 신라가 존재했다는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하고 싶은데 당나라의 속국이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당나라의 군대를 빌리기 위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외교를 한 것이지 당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일 뿐인 것이고 당나라가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런 군대를 빌려줄 정도의 호구도 아니고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할 거면 20세기 초에 일제감정기에도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외교력으로 일본을 이용했다라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껏 대륙 신라와 한반도 신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서로 다른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이제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고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고려가 한반도 신라인지 대륙 신라인지 어디를 이어받은 것인지 이제 짐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날래 말씀을 해보시라고. 이 흑수들 머릿속이 복잡하고 답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소. 참고하기 위해서 문헌상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근거들을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해동은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다. 두 번째, 그 폭과 둘레는 거의 1만 리가 된다. 세 번째, 한반도 신라와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개경의 도읍을 정하니 사만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동방이 처음 평정될 때는 미처 격려하지 못했다. 고려의 정권이 행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사방 경계를 보면 서북은 당나라 이후로 압록을 한계로 삼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당나라는 10세기 초반에 멸망을 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동북면으로는 선충용으로 한계를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 도경은 동서로 2000리, 남북으로 1500리였는데 백제와 신라를 통합하면서 조금 넓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백제와 신라를 얘기하는지 대륙 신라를 얘기하는지 답 나왔죠. 이러면 요 나라가 세운 요탑의 분포도를 보면 고려의 국경이 어디였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고려사 지리지를 보면 동북면으로는 선충용으로 한계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충용에서 이제 서쪽으로 2000리를 가면 고려의 이제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대륙 신라는 김치취의 매국행위로 인해 가지고 250년 동안 당나라의 속국으로 지내는 그런 굴욕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제 백제 같은 경우 이제 발해에게 흡수된 부분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5대 십국 시대가 이제 이어지게 되고 송나라가 이런 잔잔한 나라들을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송나라가 대륙을 통일을 하긴 했지만 대륙에는 백제의 유적과 유물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라의 유적 유물들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백성들과 백제의 백성들이 대륙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륙 고려를 주장을 하려면 그 고려가 대륙 백제와 대륙 신라를 흡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송나라가 이제 5대 십국 시대를 이제 통일하는 과정에서 고려와 전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려와 송나라가 전쟁을 하는 부분이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문헌상에는 동서로 2000리이고 남북으로는 1500리였으나 백제와 신라를 이제 흡수하면서 남북으로 조금 넓어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륙 백제와 대륙 신라를 흡수를 했다면 고려가 남북으로 조금 넓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겠죠. 대륙 고려에 대한 얘기는 제 채널의 수준이 떨어질까봐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사이비 국뽕 채널에서 이제 중독된 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아요. 제 채널에. 그래서 그분들이 합리적으로 답을 달라고 하니까 제가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사이비 국뽕 채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사이비 국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귀에 조금 거슬리시는 것 같은데 자신 스스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사이비 국뽕 채널을 이제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이비 국뽕 채널을 이제 비판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 식민사관도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독자를 조금 더 늘리고 시청자를 조금 더 늘리고자 이런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도 제가 침묵하게 된다면 이거는 일관성도 없는 것이고 정의롭지도 못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고려 왕건의 한반도 영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조선의 영토로 이어지게 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떤 분은 간도 협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빼앗겼던 그 영토에 대해서 이 간도의 지도를 굉장히 크게 확대 해석해 가지고 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송화강의 물줄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조선의 영토를 굉장히 넓게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실제로 조선의 영토는 고려의 영토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고요. 백두산 정계비 같은 경우는 청나라 관리 목국동이 조선의 이제 노인네 둘이 데리고서 이제 강제로 끌고 다니면서 이제 강제로 국경을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참으로 당돌하구나.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나면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통일된 한국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학술적인 토론을 하고 배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분명히 한국의 학자와 일본의 학자와 미국의 학자가 모여가지고 대마도의 이제 영토 영유권을 가지고서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배틀을 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연히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 식민사학자들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류들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학자들이 일본 사학자들과 영토 분쟁에 이제 배틀을 했다면 우리가 대마도를 빼앗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영토로서 주장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각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고려의 영토와 조선의 영토에 대해서 학술적인 배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주장을 하실 겁니까? 학술적인 기록이나 증거자료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대륙에 고려가 있었고 이성계가 문헌들을 이제 다 불태우고 왜곡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영토를 축소를 못 시켜서 안달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까? 고려는 황제국이기 때문에 고려가 이제 대륙에 이따만하게 영토가 커야지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겁니까? 언어학자가 자신의 분야인 언어를 가지고서 우리 역사를 풀이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이제 천문학자가 자신의 분야인 그 천문학을 가지고서 우리의 역사를 풀이하는 그런 자료도 봤습니다. 저도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제 분야를 가지고서 역사를 풀이를 합니다. 각자가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신과 다른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저보다 역사 스토리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과 저와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역사적인 스토리를 재미나게 동화책 읽어주듯이 이해하기 쉽도록 읽어주는 게 그 사람들의 직업인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내는 게 제 직업입니다. 이분들에게 들었던 역사적인 스토리라던가 국뽕 채널에서 들었던 역사적인 스토리를 듣고서 저의 채널에서 제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온도차는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엄마가 착한 일을 해야 산타크로스가 와가지고 이제 양말에 선물을 준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구독자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하찮은 인간이 산타크로스 존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화가 날 만도 하죠, 당연히. 국뽕들 채널에서 한동안 우리의 찬란했던 백제와 신라의 영토에 대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져 있는데 우리의 찬란한 역사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렇게 기분이 이제 업이 되어 있는데 구독자 1000명도 안 되는 하찮은 인간이 대륙 신라가 그 당나라의 속국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기분이 잡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찬란했던 대륙 신라에 대해서 잔뜩 기분이 업이 되어 있으신데 이 업되어 있는 이 기분에 찬물을 끼얹고 동심 파괴를 해가지고 제가 죄송하긴 한데요, 이 동심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좀 존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이 역사 같은 분야에서도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시선을 가지고서 풀이를 해가지고 역사를 해석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에 역사 프로파일링 채널을 시작하게 된 게 구독자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 영상을 업로드할 때 제 영상의 평균 조회수가 평균 30회 정도가 되는데,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가 영상을 시청하게 되는데 그 절반은 제가 조회수를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수입을 창출할 생각도 없고요, 조회수가 수만 수십만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수입 창출의 조건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되고 이제 시청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지 수입이 창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튜브를 가지고서 수입을 창출해서 본인의 직업으로 삼으려면 적어도 영상 하나당 조회수가 수십만은 되어야지 이게 직업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확한 우리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제 본업은 사실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범죄학을 연구하고 사회학을 연구하는 학자이지 역사 유튜브가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역사를 좋아하는 시청자일 뿐이고 최근 들어서 역사 관련 콘텐츠로 이제 다루고 업로드를 했을 뿐이지 역사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제 영상에 허락도 없이 출연시킨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 영상의 조회수가 2자리에서 1000단위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체면치레를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체면치를 하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보답으로 제가 내피셜이 아닌 되도록이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역사를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조선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다룰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위주로 다룰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